여러분,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드디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을 갖춘 한국에서 저 우주에서 오는 인터넷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숨어 있거든요. 아무리 촘촘하게 인터넷이 깔려 있다고 해도 분명 빈틈은 존재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보시죠. 스타링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기존 통신사랑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인터넷, 스타링크. 이게 대체 뭔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땅에다가 막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에 저기 우주에다가 수천 개의 작은 위성을 쫙 띄워놓고 거기서 인터넷 신호를 바로 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통신 방식하고는 뭐랄까, 출발선부터가 아예 다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고도 차이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요, 기존 위성보다 무려 60배 이상이나 지구에 가깝게 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나게 짧아진 거리, 이게 스타링크의 응답 속도를 확 끌어올린 비밀병기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위성 인터넷인데도 지연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쓰는 땅 위의 인터넷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하늘에서 쏘는 방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 3사 방식이랑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이 그림이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그렇죠? 기존 통신사들이 땅 위에다가 광 케이블 깔고 기지국 세우면서 촘촘하게 도로를 만들었다면 스타링크는 아예 하늘에다가 거대한 우주 고속도로를 뻥 뚫어버린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땅 위의 도로는 닿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하늘길은 어디든 열려 있다는 거. 자, 이제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빠르긴 얼마나 빠르고 돈은 얼마나 드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속도와 비용, 통신 3사랑 한번 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핵심인데 일단 다운로드 속도만 딱 놓고 보면 와, 5G가 평균 1025mbps로 그냥 압도적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스타링크도 보세요. 40에서 220mbps 정도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LTE랑 비슷하거나 어쩔 땐 더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연 시간입니다. 5G가 이상적으로 10ms 미만인 거에 비하면 좀 높지만 LTE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체감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더 확실하죠?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요, 순수하게 다운로드 속도만 따지면 5G는 뭐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겁니다. 가격.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한 달에 87,000원. 거기에 처음에 안테나 같은 장비값으로 55만 원이 따로 들어요. 솔직히 딱 들으면 비싸죠. 그런데요, 통신 3사의 제일 비싼 5G 무제한 요금제가 13만 원 가까이 하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라?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저처럼, 그리고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대부분처럼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스타링크가 지금 쓰고 있는 5G나 광랜을 대체할 서비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럼 도시에서 쓸 것도 아니면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스타링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흥미로워져요. 스타링크가 정확하게 노리는 곳은 바로 여기, 통신 음영 지역입니다. 산속 깊은 곳, 망망대해, 저 높은 하늘 위처럼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인터넷이 아예 닿지 않았던 바로 그곳들이요. 여기가 바로 스타링크의 주 무대인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곳들이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하늘을 나는 비행기, 저기 멀리 외딴 섬이나 산골짜기, 심지어는 재난이 나서 모든 통신이 끊겼을 때 이런 곳에서는 스타링크가 그냥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 그대로 혁신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기존 통신망의 한계가 스타링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특히 이 항공 분야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정말 엄청난 변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무제한으로 초고속 데이터를 쓴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하지만 스타링크가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SK텔링크 같은 회사들이 스타링크랑 손잡고 비행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빵빵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대한항공 같은 곳에서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라는 김포 제주 노선 같은데 이게 딱 적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만 피트 상공에서 4K 영화를 보고 끊김없이 화상회의를 하는 비행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통신 지도에 빈칸을 채운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한 문장이 한국 시장에서 스타링크의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 인터넷을 바꾸는 서비스가 아니라 비어있는 영역을 채우는 서비스라는 거죠. 시장의 파괴자가 아니라 완성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타링크는 통신이 안 되던 곳에 생긴 강력한 새로운 옵션이다. 둘째, 하지만 우리 집 인터넷을 바꿀 대체제는 아니다. 그리고 셋째, 대신 바다나 하늘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구상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혁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